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마치 동네 병원에서 진료 끝나고 차 한잔하면서 편하게 얘기하듯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거의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30년 넘게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작은 목소리로 약간 부끄러워하시면서 물어보세요. 마치 이 나이에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금기시해야 할 주제는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세 이후에 자위 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이 몸에 해로운 걸까요? 전립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담당 의사에게조차 말씀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인데 정작 본인 건강은 뒷전으로 밀어두시더라고요. 가족 걱정은 다 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야 병원에 오시는데 이미 불편함이 심해지셨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누구도 입에 담기 싫어하는 그 두려움을 안고 오십니다. 바로 암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래서 오늘은 명확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적인 생활은 금기가 아닙니다. 삶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어가실지, 삶의 질이 어떨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기관이에요. 그리고 자위행위와 성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도요.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도움을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혼자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편안하고 명확한 새로운 관점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요. 혹시 이 주제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말하기가 두려우셨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오랜 친구 전립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립선은 호두만 한 크기의 작은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의 일부를 감싸고 있어요. 눈에 보이거나 쉽게 느낄 수 있는 장기는 아니지만 믿어주세요. 특히 50대, 60대 이후 남성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전립선의 주요 기능은 뭘까요?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이루는 아주 특별한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액체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연, 구연산, 그리고 정자를 보호하고 운반하는 효소들이 가득 들어있는 영양 칵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립선을 다른 장기들과 팀을 이루어 일하는 작은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정낭은 에너지가 풍부한 달콤한 액체를 공급하고 고아는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결합해서 우리가 정액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사정 과정에 대해서요. 사정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방출 단계가 있는데 전립선액, 정낭액, 고안에서 온 정자 등 모든 액체가 요도에 모입니다. 마치 무대에 나가기 전 커튼 뒤에서 대기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 배출 단계가 오는데 골반저 근육이 리드미컬하게 수축하면서 정액을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경, 근육, 호르몬 시스템 간의 완벽한 조율에 달려 있습니다. 수술, 부상, 당뇨병 같은 질환으로 이 중 하나라도 영향을 받으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은 그저 쾌락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고 호흡을 해서 폐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사정도 생물학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하시는 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 참는 게 나쁜가요? 몇 주나 몇 달 동안 사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욕 자체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강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이게 됩니다. 고이면 불순물이 차게 되죠. 어느 정도는 전립선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때로는 매우 불편한 염증인 만성 전립선염을 앓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 사정 빈도가 낮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관이 막혀서 압력, 염증, 심지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남성들이 파트너와 함께든 혼자서든 사정 빈도를 늘리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치 액체를 배출하면서 축적된 불편함도 함께 해소되는 것처럼요.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여러 번 목격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불편함을 안고 살던 남성들이 단순히 더 활발한 성생활을 재개함으로써 강한 약물 없이도 증상 완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입니다. 이제 전립선이 어떻게 작동하고 사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더 잘 이해하셨으니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훨씬 더 궁금해하실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주 사정하면 정말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대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사정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셨으니 이제 많은 남성들의 건강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년간 과학계에서는 남성이 한 달에 몇 번 사정하는지와 전립선암 발생 위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아직 연구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솔직히 놀랍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행된 획기적인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에 걸쳐 32,000명 이상의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죠.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 달에 최소 20일에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사회에서 7회 사정한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거의 3분의 1이나 위험이 낮았어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트너와 함께든 혼자서든 상관없었어요. 보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건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단순히 사정이라는 행위였습니다.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과 2018년에 여러 연구를 종합한 대규모 검토인 메타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정 빈도가 높을수록 전립선암 위험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한 달에 21번 사정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원하지 않거나 불편하면 억지로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경쟁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을 존중하면서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 방식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68세 남성분을 진료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몇 달째 골반 불편감, 수면장애, 하복부의 지속적인 압박감을 호소하며 진료실에 오셨어요. 진통제도 써보시고 검사도 받으셨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살짝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2년 전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로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셨고 혼자서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서 이 나이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오늘날 과학이 알려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혼자서라도 어느 정도의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겪고 계신 것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전립선 우혈에 대해 그 액체를 배출하면 어떻게 압력과 염증을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요. 몇 주 후에 김 선생님이 다시 오셨는데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해봤어요. 처음엔 좀 바보 같았는데 있잖아요. 지난 1년 내내 합친 것보다 최근 며칠 밤을 더 잘 잤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파트너와 함께든 혼자서든 사정을 하면 이완과 휴식을 유도하는 일련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프롤락틴과 옥시토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속도를 늦추고 몸을 진정시키고 마음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몸이 깊은 한숨을 쉬며 좋아, 이제 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2023년 수면장애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서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한 남성, 특히 오르가즘으로 끝나는 경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수면의 깊이 모두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고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잘 자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거 아시죠? 수면 부족은 기억력, 기분, 면역력,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전립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쾌락을 넘어서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활발한 성생활은 최고의 천연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법의 약이나 비싼 치료법이 필요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몸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하는 일입니다. 차분하게, 부끄러움 없이, 죄책감 없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건강을 돌보는 것은 느끼고, 즐기고, 60세 이후에도 충만하게 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 모든 것을 들으신 후에 아마 제 진료실의 많은 남성분들과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 왜 그런 거예요? 사정이 전립선암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아주 타당한 질문입니다. 과학은 아직 단일한 결정적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하는데 의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가설, 자연적인 청소입니다. 전립선을 작은 관들로 가득 찬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먹는 것, 숨 쉬는 것, 흡연 여부나 환경, 화학 물질, 노출 여부에 따라 이 작은 공간들의 해로운 물질들, 독소, 발암 물질, 활성산소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정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은 내부 세척, 해로운 찌꺼기가 손상을 입히기 전에 배출하는 일종의 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주 사정하면 몸이 그 노폐물이 담긴 액체를 배출하도록 돕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액체가 전립선 벽과 접촉한 채로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그 장기간의 접촉이 세포 돌연변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종양으로 가는 첫 단계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아직 연구 중인 개념이지만 생리학적 관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게 흐르도록 가끔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가설, 호르몬 균형입니다. 남성의 몸은 특히 50세 이후에 호르몬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세포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안드로겐과 물질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자위 행위를 포함한 규칙적인 성적 활동이 이러한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법처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때때로 전립선 내 특정 세포의 과도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급격한 불균형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방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급상승이나 급하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환기를 시키면 모든 것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몸에서 그것은 염증 감소, 세포 스트레스 감소, 결과적으로 질병 위험 감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 면역체계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성적 활동 중에는 근육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내부 기능들도 자극됩니다. 그중 하나가 면역체계입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암세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조용한 군대요. 사정할 때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치 몸에 나 살아있어, 활동 중이야, 주목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활성화된 면역체계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감지하고 제거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활발한 성생활과 같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작은 자극을 주는 것이 면역 체계를 경계 상태로 유지하는 흥미로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설, 혈류 개선과 산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오르가즘은 파트너와 함께든 혼자서든 매우 특정한 근육 수축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수축은 골반 부위에 거의 치료적인 효과를 줍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국소적인 염증을 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를 손상시키는 내부 녹과 같은 소위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산화 스트레스는 조기 노화와 암을 포함한 많은 질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정처럼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 그 순간 자체를 훨씬 넘어서는 다양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이거나 감정적인 해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생리학적 과정입니다. 이제 잠시 깊게 숨을 쉬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적어둘 필요 없어요. 경쟁도 아니고요. 성생활에는 나이도 단일한 리듬도 없습니다. 70세에도 활발하고 충만한 성생활을 하는 남성들이 있고, 건강 때문에, 사별 때문에, 또는 단순히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그 부분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호기심이나 욕구가 생겼다면 죄책감 없이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아닌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나이 든 남성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립선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사정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쾌락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정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주제는 민감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수술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 수치심 때문에 묻지 않거나 단순히 수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되 놀라게 하지 않고 거짓 기대도 주지 않으면서요. 먼저 모든 전립선 수술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이 아닌 양성 비대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암 진단이 있을 때 전립선 전체를 제거하는 더 근본적인 수술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성 증식증, 비암성 성장에 대한 수술부터요. 이 유형의 수술은 전립선이 너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할 때 시행됩니다. 배뇨 곤란, 밤에 여러 번 일어나는 것, 불완전 배뇨감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전체 전립선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소변 흐름을 막고 있는 조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막힌 배관을 생각해 보세요. 외과 의사가 내부를 청소하지만 외부 구조는 남겨둡니다. 그럼 사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수술 후 가장 흔한 것은 역행성 사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사정할 때 정액은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수술 후에는 정액이 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닫히는 방광 기저부의 문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가즘 동안 정액이 밖으로 나오는 대신 방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쾌락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르가즘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감각은 매우 비슷하지만 정액이 나오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액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소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위험하지도 아프지도 해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전 정보 없이 이 변화를 알아차리면 놀라고 그것이 자존감, 자신감 또는 파트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당신 것입니다. 형태만 바뀌는 거지 본질은 아닙니다. 전립선암 수술, 근치적, 전립선절제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심각한 경우를 다룹니다. 암 진단이 있고 의사가 정란과 함께 전립선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하면
상황이 상당히 바뀝니다. 이 수술에서는 전체 기관이 제거되고 그와 함께 정액을 생산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즉, 역행성이든 외부로든 사정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오르가즘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느끼는 감각, 수축, 감정적 해소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액체는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건조 오르가즘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특히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처음에 혼란이나 슬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술에는 다른 중요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소변 조절의 어려움인 요실금과 발기부전인데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이 전립선 매우 가까이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로봇 수술과 같은 현대적인 기술 덕분에 많은 경우 이러한 신경을 보존할 수 있고 재활, 의료 지원, 인내심을 가지면 많은 남성들이 이전과는 다르지만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립선절 제술 후 자신의 몸, 친밀감, 쾌락과의 연결을 재발견한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이상의 남성들을 동반해 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준비입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욕망이나 즐거움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파트너와 또는 혼자라면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적응할 시간을 주고 무엇보다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친밀한 삶의 문을 닫지 마세요.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후에 아주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정확한 레시피는 없습니다. 마법의 사정 횟수도 기적의 약도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장하는 비밀 식단도 없습니다. 건강은 지름길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되는 작은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강요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몸은 다르고 모든 이야기가 다르고 모든 남성도 다릅니다. 한 달에 두세 번으로 편안한 분들이 있고 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 사별 또는 단순히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친밀함을 다르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죄책감 없이 자신에 대한 친절함으로 하는 한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잦은 사정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가 그것을 시사하고 임상 경험이 확인하며 많은 남성들이 직접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립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큰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견고한 뒷받침이 있는 다른 조각들은 무엇일까요?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한 목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흡연은 전립선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만성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채소를 더 많이 먹고 가공육은 적게 먹으세요. 섬유질, 항산화제, 천연 영양소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세요. 걷고, 스트레칭하고, 춤추고, 계단을 오르고, 뭐든지요. 하지만 움직이세요. 앉아있는 생활 방식은 전립선의 적입니다. 연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PSA와 직장 수지검사가 생명을 구합니다.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제발 마법의 해결책을 약속하는 인터넷 전문가들을 조심하세요. 건강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은 두려움과 속임수 없는 진짜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질문이 있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다뤄줬으면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어보는 것을 좋아하고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유용했다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또는 이 여정에서 덜 외롭다고 느끼게 해줬다면 작지만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한 다른 분과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과학에 기반한 정직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차분하게, 더 즐겁게, 더 의식적으로 살기에 너무 늦은 때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웰빙과 존엄성, 그리고 여러분을 뒷받침해주는 정보와 함께 살 자격이 있습니다.